이제 슬슬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될 때가 있죠.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었던 거, 3학년 올라와서 내신을 했던, 또는 아니면 따로 공부를 했던,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거에서 이제 출제가 요게 좀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예측하는, 그걸로 이제 학습,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데 좀 힘을 써야 됩니다. 일단 고전 시가 2024학년도죠. 그래서 24학년도, 수능 출제, 가능성이 있는 출제 후보 작품이에요. 후보 작품 한번 좀 체크를 할 텐데 아마 지금은 대부분의 작품들에서 1차 좀 걸러내겠습니다. 일단 1강은 좀 가볍게 넘어가고 2강에서의 동동, 그 다음에 작자미상의 황계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동동은 지금 교과서에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최근에 수능이 좀 킬러 문항을 좀 줄이자, 이런 좀 얘기가 있었죠, 얼마 전에. 그래서 올해 수능은 아무래도 그 선택지가 좀 개념화되면서 출제 작가도 교과서에 수록된 유명한 작가의 좀 다른 작품을 내거나 또는 EBS에 수록된 작가를 또는 작품을 반영할 가능성이 좀 다른 해보다 높을 것이다 라는 기준으로 일단 1차 선별했어요. 이제 9월 평가원이 끝나고 또 어느 정도 수능이 이렇다더라라고 하는 그 풍문들을 또 모아서 또 한번 그 가지치기 작업을 합니다. 최종 파이널에는 10작품 정도로 제재별로 좀 하게 될 거예요. 독서까지 포함, 독서도 마찬가지고요. 일단 고전 시가에서 보면 동동이죠. 동동인데 살펴는 보는데 출제율이 높지는 않다. 출제율은 좀 낮은 편이고 황계사는 그래도 좀 높은 편에 해당이 돼요. 높은 편은 두 개로 화살표를 표시할까요? 황계사인데 황계사는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노래한 작품입니다. 그래서 마치 정석가처럼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서 그 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여기다 쓰지 않고 나중에 진짜 파이널로 들어갔을 때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좀 더 자세히 정리하고요. 그래서 2강 부분은 동그라미 정도 체크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3강은 좀 별표를 쳐야 되죠. 시조 부분은 무조건 다 봐두고 가는 것을 우선시 하는데 그래도 우선시 되는 것은 이화의 월백하고죠. 이화의 월백하고는 언제든지 출제할 수 있어요. 이 작품의 독특한 점은 주제어가 중장에 있다는 점, 일지중심이죠.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애상적 정서를 느끼는 작품이에요. 그 다음에 까마귀 눈비맞아라고 하는 이 박팽년의 작품도 있죠. 조선 전기의 어떤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는 것은 단종 임금에 대한 어떤 충절을 나타내는 작품이에요. 그래서 이것도 출제율이 좀 높은 걸로 볼 수가 있다. 그 다음에 그 4강으로 넘어가서 님 이별하올제라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올해 고전시가나 현대시에서는 사랑과 그리움이 둘 중에 하나는 출제될 것 같아서 그래요. 그래서 고전시가도 현대시도 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하는데 고전시가 쪽에서 좀 더 가능성이 높다. 현대시는 아마 현대인의 삶과 현대인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비판 또는 희망 이런 것들이겠죠. 현실과 어떤 인간의 삶, 시적 화제의 삶 요걸로 묶일 걸로 예상이 돼서 요 안민영의 작품은 좀 체크해야 됩니다. 요거는 화살표 2개 정도로 좀 체크를 할게요. 좀 살펴봅시다. 안민영의 매화사가 주로 우리 모의고사라든가 푸는 문제들에 좀 자주 출제가 됐었는데 님 이별하올 적의 제목 또 좀 우리가 알아보기 쉽죠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어서 그 다음에 있는 작품. 자,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건가요? 뒷뜰에 봄이 깊으니라고 하는 작품이죠. 요것도 살펴는 보는데, 요 작품도 어떤 님에 대한 그리움이에요. 전반적으로 님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고 있는 그 4강인데, 여기에서 자신의 신세 한탄도 있다. 그리고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정서를 표현하고 있고, 또 배경과 시적 화제 정서가 서로 대조되고 있는 부분에서 여기에서는 뒷뜰에 봄이 깊으니는 화살표 하나 정도인데,
요거는 표현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정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런 방식으로 좀 물어볼 건데 메인 작품은 안 될 것 같아요. 요건요. 예, 같이 합치더라도 좀 메인 작품이 안 될 것 같고 청천에 떠서 울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님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그리워하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. 여기서 외기러기가 있죠. 그래서 이것도 화살표 하나 정도 출제율이 가능한 거는 이렇게 화살표로 좀 체크해 놓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고 조응시가죠. 뭐 만년 출제가 될 수 있는 작품이라서 이것도 이렇게 화살표 하나로 체크할 건데 부모님에 대한 어떤 효 사상을 나타낸 작품이죠.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세요. 예, 그 부분이 이제 주로 출제가 되는데 해귤교사를 인용해서 그 시의 내용을 좀 일부 썼기 때문에 효를 이제 널리 좀 실천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. 만분가죠. 만분가는 요거는 화살표 2개, 님 이별하울적이와 마찬가지로 출제 후보작으로 대략 2개 정도로 좀 체크하겠습니다. 이게 2007년도에 출제됐던 작가예요. 작가인데 이 만분가라고 하는 것은 유배가사죠. 일전에 나도 얘기했었던 것, 강의하면서도 만분가가 출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유배가사라면서 여기에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거죠. 그래서 억울함을 하소연해서 만약에 여기에 관련된 작품을 좀 골라봐라라고 한다면 정과 정이 붙을 수가 있어요. 선택지 1, 2, 3, 4번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가 있고 여기 또 변신 모티프라든가 이원적 그러니까 선왕에게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원적 공간이 또 나타나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만분가는 한번 좀 그래도 관심 있게 한번 좀 체크하고 가자. 다른 것들을 좀 가볍게 볼 수 있겠지만 요거는 반드시 한번 정리를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중요도 표시를 좀 하나 해둡시다. 3, 4, 6강은 좀 체크를 할 작품이 반드시 있다라고 보여지죠. 다음 넘어가서 복선화음과 일동장유가 등등등이 있는데 자, 일단 EBS 목록에서 복선화음가는요. 복선화음가는 작자미상의 여류가사예요. 가사인데 결혼한 여성들이 지켜야 될 유교적인 덕목을 얘기하고 있어요.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처럼 굉장히 내용이 좀 길어요.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EBS의 이와 비슷한 류의 작품이 된동어미 화전가라고 하는 작품이 수록이 됐거든요. 근데 되게 긴데 이것도 시간이 되면 살펴보되 그런데 출제율을 좀 높게 보지는 않고요. 그 다음에 일동장유가인가요? 차라리 일동장유가 복선화음가를 내려니 차라리 일동장유가가 훨씬 더 가능성은 있습니다. 근데 일동장유가 언제 출제가 됐다? 2019학년도 출제가 됐어요. 근데 선생님 한번 출제됐던 작품이 또 나올 수 있나요? 만약에 출제 패턴을 약간 좀 깬다면 2019년도에 출제됐던 가사를 다시 출제할 수 있다. 왜? 이 일동장유가는 길어도 너무 길어요. 이 작품 전체가 8,900줄이에요. 8,900구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 교과서에 없는 부분을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. 근데 제목은 일동장유가야.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좀 있는 것뿐이지 일동장유가는 이렇게 화살표 하나 정도는 했지만 다른 부분이 나올 수 있다 해서 그냥 가볍게 전체적인 주제라든가 일본을 기행하면서 사실적으로 일본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좀 독특한 건데 견흥이라고 하는 작품이죠. 허난설원의 작품이에요. 허난설원 되게 불행한 여인이죠.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아이들 일찍 죽고 정말 서러운 삶을 살았던 여성인데 요거는 한시라서 아마 안 낼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해요. 그러나 견흥의 내용 정도는 좀 알아둡시다. 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.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 같고 비단이나 놀이기 같은 어떤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는 작품이에요. 그래서 표현법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. 그런데 독특한 내용이 뭐냐? 남편도 지조와 절개를 지키라고 나도 바람 안 피니까 너도 바람 피지 마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독특해서
독특해서 미주친 거예요. 한시는 원래 출제율이 좀 낮은데 예, 남편에게 지조를 지킬 걸 요구한다? 이거 독특하거든.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살았던 여성들이 이런 내용을 함부로 쓸 수 없었잖아. 그럼 파격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혹시 보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좀 체크를 한 거고, 그 다음에 박물가죠. 박물가. 요게 2년 전 EBS 수톡에도 수록이 됐었어요. 그래서 요건데, 자, 요거는 잡가에 해당이 돼요. 예, 요거는 잡가라고 하는 장르에 해당이 되는데, 잡가가 2004년도에 수능이 출제가 됐었어요. 2004년도에 출제가 됐었는데, 이별의 상황에서 남자가 뭐 이거 주랴 저거 주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그런데 여성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티격태격 하면서 또 춘향가 판소리죠. 판소리 춘향가를 또 활용을 해요. 이런 걸로 보니까 좀 다방면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문학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 주제의식이 심각하게 어렵지 않아요. 그래서 요것도 하나 체크하는데 요거는 네, 화살표 하나 정도 박물가. 그 다음에 어사용이 있고 배틀노래가 있네요. 자, 그 어사용하고 배틀노래는 네, 한번 좀 살펴보기 바라고, 그 다음에 영립과 원생원, 청산리, 벽계수야가 있죠.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시간 되면 좀 살펴보는데 그래도 김삿갓의 작품이 2개씩이나 있네요. 영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연을 통해 자연 친화와 함께 이 유랑하는 떠돌아다니는 삶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삿갓의 쓰임새가 무엇인지, 삿갓의 어떤 기능이 무엇인지를 좀 체크해보는 정도. 요건 아주 쉽게 될 때 어떤 표현법이라든가 간단한 주제나 정서를 물을 때 좀 활용될 수 있는데 메인 작품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됐죠?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볼까요? 네. 좀 넘어가는데 이렇게 있고 좀 다시 앞으로 가서 쭉 보니까 네, 이렇게 됐네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장르가 나와 있지만 요것들은 좀 기억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완성이라든가 다른 작품들이 좀 있을 거예요. 그거는 수능 완성 넘어가서 좀 체크를 하자라는 건데, 자,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고전시가에서 가장 그래도 역에서 반드시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네, 황계사 요거 좀 체크를 해두고요. 그래서 아까 했던 황계사, 그 다음에 이화여월백, 그 다음에 까마귀 눈비맞아, 그 다음에 님 이별하올 적에, 그 다음에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해서 여기 있는 시조들이죠. 그래서 3강과 4강을 일단 무조건 좀 잘 봐둬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만문가도 한 번은 좀 체크를 해두는데 기출 작품이라 좀 밀릴 수는 있다. 일동장유가도 그렇고, 그 다음에 어디죠? 네, 여기 박물가 부분이죠. 그래서 박물가 부분,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정리를 하자. 나머지는 시간이 되면 좀 여유있게 보기 바랍니다. 이 정도로 좀, 정리를 해서, 수특에 수록된 작품 중에서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한 것, 10월달 초까지, 9편 끝나고 나서 10월달 초까지 다시 한번, 끝낸 작품을 반복해 볼 만한 의미가 있는 작품을 좀 선별했어요. 수능 가까이 되면 10작품 미만으로 이제 압축이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그동안 시중에 출제됐던 문제, 또 어떤 구평을 통해서 또 걸러지는 작품들이 있어요. 유형별로. 그걸 하면은 아마 10개로 베스트 작품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. 자, 일단 마무리할게요.